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과 문화의 깊이를 탐색하는 시대를 읽는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짝이는 조명 뒤에 가려진 할리우드 리얼리티쇼의 세계로 들어가 그 속에서 비춰지는 현대인의 삶과 욕망, 그리고 관계의 민낯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저희의 작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려함 속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함께 맞춰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때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여배우였던 데니스 리차드의 악몽 같은 이혼 과정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간의 갈등을 넘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복잡하고도 기이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소문에 따르면 데니스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소유했던 집에 남편 에런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 3개월만 머물기로 했던 약속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한 어느 날, 데니스는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러 그 집을 찾아갑니다.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는 남편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그들은 데니스가 광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남편 에런은 아내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것을 우려해 뒷문으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또 다른 소문은 이 사건의 배경에 더 끔찍한 의혹이 있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데니스의 다른 반려견 한 마리를 안락사시켰고, 이에 충격을 받은 데니스가 남은 반려견이라도 구하기 위해 급하게 집을 찾았단 것입니다. 물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한때 가족이 될 뻔했던 사람들, 자신이 학대자라고 주장하는 남편의 부모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않으며 자신을 위협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 상황은 한국의 시청자분들이라면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극단적인 갈등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평생을 일해 마련한 자신의 공간에서조차 안식을 찾지 못하는 한 여성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합니다. 다음은 최근 미국 리얼리티쇼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더 벨리 재결합 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쇼는 특히 한 남성, 잭스 테일러의 행동을 통해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관계에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브리튼이라는 여성과 함께하며 4살 아들 크루즈를 둔 잭스는 쇼 내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하지만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일부러 싸움을 걸었다고 시인하며 가끔은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다가도 또 아닐 때도 있어서 라고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끊임없이 흔들어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래, 내가 당신을 탓하는 거 맞아. 당신 잘못이 아닌 거 알지만 난 당신을 탓하기로 선택했어. 이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상대방의 중요한 날, 예를 들어 생일이나 기념일, 크리스마스 같은 날을 일부러 망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잭스는 자신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브리트니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파괴하고 기쁨을 빼앗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지점은 아들 크루즈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잭스는 단 한 번도 우리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내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는 자기의 성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연장선이자 소유물로 여기는 특징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들이 자라면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죠. 이 모든 갈등의 배경에는 아들 크루즈가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브리트니는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의 진단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내 파트너가 곁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지만 많은 시청자들은 오히려 잭스가 없었기에 그녀가 더 강인하게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통계는 매우 높으며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가 아이 곁을 지킵니다. 결국 브리트니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나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도록 강요당했어. 당신이 나를 떠나게 만든 거야. 이 장면은 한 인간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들 크루즈의 진단은 브리트니가 이 지독한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과 아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선택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배신과 용서,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의 순환에 대한 것입니다. 베벌리힐스의 진짜 주부들이라는 쇼로 유명한 테디 멜렌캠프는 최근 피부암과 뇌종양으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투병 소식과 함께 과거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던 비밀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테디는 남편 에드윈과 세 자녀를 둔 상태에서 역시 가정이 있는 승마 코치와 불륜 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책임감 코치로 활동했던 그녀였기에 대중의 비난은 더욱 거셌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뷰에서 그녀는 더 깊은 상처를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리얼리티쇼에 출연하기로 결정한 직후 남편 에드윈이 그녀가 친구로 여겼던 한 여성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실을 알려준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의 외도 상대 여성이었고 그녀는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테디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막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게 된 테디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에게 매달렸고 결국 부부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쇼에 출연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들이 완벽한 부부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사실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어쩌면 나는 남편의 배신을 결코 용서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또 다른 잘못된 관계를 시작하게 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끔찍한 질병이 어쩌면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주었던 고통 때문에 하늘이 내리는 벌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고통을 안겨준 나의 행동이 결국 내가 다시 아프게 된 촉매제가 된 것은 아닐까요? 이 가슴 아픈 독백은 우리에게 한 인간이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와 삶의 아이러니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할리우드 리얼리티쇼는 때로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현실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사랑과 배신, 가족의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스타들의 삶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상처받고 실수하며 고통 속에서 성장하려 애쓰는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우리는 미국의 부유층들이 여름을 보내는 휴양지 햄튼스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햄튼스는 오랫동안 뉴욕의 상류층들이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는 고급스럽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의 부촌에 사는 사람들이 여름 별장이 있는 제주도나 양평 같은 곳으로 떠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서머하우스나 베벌리힐스의 진짜 주부들 같은 수많은 리얼리티 쇼들이 이곳에서 촬영되면서 햄튼스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조용했던 레스토랑과 해변은 이제 카메라와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햄튼스에서의 파티 사진이 넘쳐나고
평범한 사람들조차 이곳을 찾아 리얼리티 쇼 스타들의 삶을 흉내냅니다. 오랫동안 이곳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햄튼스는 예전 같지 않다며 불평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미디어가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몇몇 충격적인 스캔들의 현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프리 앱스타인의 섬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앱스타인의 사유지, 일명 소아성애자의 섬이 고급 럭셔리 리조트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0억 원이 넘는 금액의 이 섬을 사들인 투자자는 이곳을 단 35개의 객실만을 갖춘 최고급 휴양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던 장소에서 사람들은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끔찍하다고 말하지만 앱스타인이 살아있을 당시에도 그의 범죄 사실이 알려진 후 열린 저녁 파티에는 수많은 유명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이곳의 어두운 과거를 잊고 아름다운 풍경만을 즐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인간의 망각과 자본의 힘에 대해 씁쓸한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은 캐런 리드 사건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남자친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한 블로거의 끈질긴 폭로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던 이 사건은 이제 할리우드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스턴 출신의 유명 배우 벤 애플렉이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영화나 드라마 제작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한 여성의 외로운 싸움이 이제 거대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킴 카다시안이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의 브랜드 스킴스에서 얼굴용 보정 속옷, 즉 페이스 마스크를 출시한 것입니다. 이 제품은 잠자는 동안 턱선을 날렵하게 만들어준다고 홍보하며 출시되자마자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V라인 열풍을 떠올리게 하는 이 제품에 대해 한 작가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잠자는 동안에도 당신의 무언가를 고쳐야 한다는 믿음 위에 세워졌다. 쉬는 순간조차 스스로를 교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킴 카다시안은 시대의 욕망을 정확히 읽어내는 사업가임이 틀림없지만 그녀의 성공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외모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의 막장 드라마를 능가하는 충격적인 스토리를 담은 넷플릭스 화제작 헌팅 와이브스의 줄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텍사스의 한 부유한 마을을 배경으로 4명의 여성들이 벌이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원치 않으시면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이야기는 마고라는 매력적인 여성이 이 마을로 이사 오면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곧 이 지역의 여왕벌인 소피, 목사의 아내인 질리언, 그리고 보안관의 아내인 브리트니 스노우와 어울리게 됩니다. 이들은 낮에는 사냥을 즐기고 밤에는 술과 파티에 취해 살지만 그들의 관계는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이 그룹의 또 다른 멤버였던 애비라는 젊은 여성이 숲속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됩니다. 수사는 미궁에 빠지고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마고는 애비의 18살 남자친구 브래드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브리트니 스노우는 마고와 키스를 나누는 등 동성애적인 관계까지 맺습니다. 관계는 얽히고 설켜 누가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조차 파악하기 힘든 지경에 이릅니다. 딸을 잃은 애비의 어머니는 범인이 브래드 혹은 그의 어머니 질리언이라고 확신하고 사건을 들고 그들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질리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애비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다른 친구들은 질리언이 애비를 죽인 범인이라고 오해하고 결국 보안관의 아내인 한 친구가 공포에 질려 질리언마저 총으로 쏴 죽입니다. 순식간에 3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사건은 질리언이 모든 것을 저지른 것으로 종결되는 듯했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던 마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륜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 애비를 살해했고 자신의 남동생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로 인해 2명의 무고한 어머니가 추가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브리트니 스노우는 충격에 빠집니다. 마고의 남동생은 비밀을 지키라며 브리트니를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브리트니는 그를 차로 치어 절벽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결국 4명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한 채 이야기는 시즌2를 예고하며 막을 내립니다. 이 드라마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끝이 없으며 하나의 거짓말이 얼마나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리얼리티쇼라는 프리즘을 통해 화려한 3이면에 감춰진 인간 군상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과 배신, 성공과 좌절, 그리고 끝없는 욕망. 그들이 겪는 이야기는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탐구로 기결되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읽는 목소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은 성찰과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과 문화의 깊이를 탐색하는 시대를 읽는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짝이는 조명 뒤에 가려진 할리우드 리얼리티쇼의 세계로 들어가 그 속에서 비춰지는 현대인의 삶과 욕망, 그리고 관계의 민낯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저희의 작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려함 속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함께 맞춰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때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여배우였던 데니스 리차드의 악몽 같은 이혼 과정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간의 갈등을 넘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복잡하고도 기이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소문에 따르면 데니스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소유했던 집의 남편 에런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 3개월만 머물기로 했던 약속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한 어느 날, 데니스는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러 그 집을 찾아갑니다.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는 남편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그들은 데니스가 광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남편 에런은 아내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것을 우려해 뒷문으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또 다른 소문은 이 사건의 배경에 더 끔찍한 의혹이 있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데니스의 다른 반려견 한 마리를 안락사시켰고 이에 충격을 받은 데니스가 남은 반려견이라도 구하기 위해 급하게 집을 찾았단 것입니다. 물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한때 가족이 될 뻔했던 사람들, 자신이 학대자라고 주장하는 남편의 부모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않으며 자신을 위협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 상황은 한국의 시청자분들이라면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극단적인 갈등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평생을 일에 마련한 자신의 공간에서조차 안식을 찾지 못하는 한 여성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합니다. 다음은 최근 미국 리얼리티쇼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더 벨리 재결합 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쇼는 특히 한 남성, 잭스 테일러의 행동을 통해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관계에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브리튼이라는 여성과 함께하며 4살 아들 크루즈를 둔 잭슨은 쇼 내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하지만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일부러 싸움을 걸었다고 시인하며 가끔은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다가도 또 아닐 때도 있어서 라고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끊임없이 흔들어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래, 내가 당신을 탓하는 거 맞아. 당신 잘못이 아닌 거 알지만 난 당신을 탓하기로 선택했어. 이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상대방의 중요한 날, 예를 들어 생일이나 기념일, 크리스마스 같은 날을 일부러 망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잭슨은 자신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브리트니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파괴하고 기쁨을 빼앗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지점은 아들 크루즈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잭슨은 단 한 번도 우리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내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는 자기의 성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연장선이자 소유물로 여기는 특징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들이 자라면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죠. 이 모든 갈등의 배경에는 아들 크루즈가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브리트니는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의 진단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내 파트너가 곁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지만 많은 시청자들은 오히려 잭스가 없었기에 그녀가 더 강인하게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통계는 매우 높으며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가 아이 곁을 지킵니다. 결국 브리트니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나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도록 강요당했어. 당신이 나를 떠나게 만든 거야. 이 장면은 한 인간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들 크루즈의 진단은 브리트니가 이 지독한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과 아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선택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배신과 용서,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의 순환에 대한 것입니다. 베벌리힐스의 진짜 주부들이라는 쇼로 유명한 테디 멜렌캠프는 최근 피부암과 뇌종양으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투병 소식과 함께 과거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던 비밀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테디는 남편 에드윈과 3자녀를 둔 상태에서 역시 가정이 있는 승마 코치와 불륜 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책임감 코치로 활동했던 그녀였기에 대중의 비난은 더욱 거셌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뷰에서 그녀는 더 깊은 상처를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리얼리티쇼에 출연하기로 결정한 직후 남편 에드윈이 그녀가 친구로 여겼던 한 여성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실을 알려준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의 외도 상대 여성이었고 그녀는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테디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막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게 된 테디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에게 매달렸고 결국 부부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쇼에 출연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들이 완벽한 부부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사실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어쩌면 나는 남편의 배신을 결코 용서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또 다른 잘못된 관계를 시작하게 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끔찍한 질병이 어쩌면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주었던 고통 때문에 하늘이 내리는 벌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고통을 안겨준 나의 행동이 결국 내가 다시 아프게 된 촉매제가 된 것은 아닐까요? 이 가슴 아픈 독백은 우리에게 한 인간이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와 삶의 아이러니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할리우드 리얼리티쇼는 때로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현실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사랑과 배신, 가족의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스타들의 삶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상처받고 실수하며 고통 속에서 성장하려 애쓰는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우리는 미국의 부유층들이 여름을 보내는 휴양지 햄튼스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햄튼스는 오랫동안 뉴욕의 상류층들이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는 고급스럽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의 부촌에 사는 사람들이 여름 별장이 있는 제주도나 양평 같은 곳으로 떠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서머하우스나 베벌리힐스의 진짜 주부들 같은 수많은 리얼리티 쇼들이 이곳에서 촬영되면서 햄튼스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조용했던 레스토랑과 해변은 이제 카메라와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햄튼스에서의 파티 사진이 넘쳐나고 평범한 사람들조차 이곳을 찾아 리얼리티 쇼 스타들의 삶을 흉내냅니다. 오랫동안 이곳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햄튼스는 예전 같지 않다며 불평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미디어가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몇몇 충격적인 스캔들의 현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프리 앱스타인의 섬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앱스타인의 사유지, 일명 소아성애자의 섬이 고급 럭셔리 리조트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0억 원이 넘는 금액의 이 섬을 사들인 투자자는 이곳을 단 35개의 객실만을 갖춘 최고급 휴양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던 장소에서 사람들은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끔찍하다고 말하지만 앱스타인이 살아있을 당시에도 그의 범죄 사실이 알려진 후 열린 저녁 파티에는 수많은 유명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이곳의 어두운 과거를 잊고 아름다운 풍경만을 즐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인간의 망각과 자본의 힘에 대해 씁쓸한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은 캐런 리드 사건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남자친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한 블로거의 끈질긴 폭로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던 이 사건은 이제 할리우드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스턴 출신의 유명 배우 벤 애플렉이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영화나 드라마 제작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한 여성의 외로운 싸움이 이제 거대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킴 카다시안이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의 브랜드 스킴스에서 얼굴용 보정 속옷, 즉 페이스 마스크를 출시한 것입니다. 이 제품은 잠자는 동안 턱선을 날렵하게 만들어준다고 홍보하며 출시되자마자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V라인 열풍을 떠올리게 하는 이 제품에 대해 한 작가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잠자는 동안에도 당신의 무언가를 고쳐야 한다는 믿음 위에 세워졌다. 쉬는 순간조차 스스로를 교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킴 카다시안은 시대의 욕망을 정확히 읽어내는 사업가임이 틀림없지만 그녀의 성공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외모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의 막장 드라마를 능가하는 충격적인 스토리를 담은 넷플릭스 화제작 헌팅 와이브스의 줄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텍사스의 한 부유한 마을을 배경으로 4명의 여성들이 벌이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원치 않으시면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이야기는 마고라는 매력적인 여성이 이 마을로 이사오면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곧 이 지역의 여왕벌인 소피, 목사의 아내인 질리언, 그리고 보안관의 아내인 브리트니 스노우와 어울리게 됩니다. 이들은 낮에는 사냥을 즐기고 밤에는 술과 파티에 취해 살지만 그들의 관계는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이 그룹의 또 다른 멤버였던 애비라는 젊은 여성이 숲속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됩니다. 수사는 미궁에 빠지고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마고는 애비의 18살 남자친구 브래드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브리트니 스노우는 마고와 키스를 나누는 등 동성애적인 관계까지 맺습니다. 관계는 얽히고 설켜 누가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조차 파악하기 힘든 지경에 이릅니다. 딸을 잃은 애비의 어머니는 범인이 브래드 혹은 그의 어머니 질리언이라고 확신하고 사건을 들고 그들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질리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애비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다른 친구들은 질리언이 애비를 죽인 범인이라고 오해하고 결국 보안관의 아내인 한 친구가 공포에 질려 질리언마저 총으로 쏴 죽입니다. 순식간에 3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사건은 질리언이 모든 것을 저지른 것으로 종결되는 듯했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던 마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륜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 애비를 살해했고 자신의 남동생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로 인해 2명의 무고한 어머니가 추가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브리트니 스노우는 충격에 빠집니다. 마고의 남동생은 비밀을 지키라며 브리트니를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브리트니는 그를 차로 치어 절벽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결국 4명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한 채 이야기는 시즌 2를 예고하며 막을 내립니다. 이 드라마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끝이 없으며 하나의 거짓말이 얼마나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리얼리티쇼라는 프리즘을 통해 화려한 3이면에 감춰진 인간 군상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과 배신, 성공과 좌절, 그리고 끝없는 욕망. 그들이 겪는 이야기는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탐구로 기결되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읽는 목소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은 성찰과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과 문화의 깊이를 탐색하는 시대를 읽는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짝이는 조명 뒤에 가려진 할리우드 리얼리티쇼의 세계로 들어가 그 속에서 비춰지는 현대인의 삶과 욕망, 그리고 관계의 민낯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저희의 작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려함 속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함께 맞춰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때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여배우였던
데니스 리차드의 악몽 같은 이혼 과정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간의 갈등을 넘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복잡하고도 기이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소문에 따르면 데니스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소유했던 집에 남편 에런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 3개월만 머물기로 했던 약속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한 어느 날, 데니스는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러 그 집을 찾아갑니다.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는 남편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그들은 데니스가 광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남편 에런은 아내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것을 우려해 뒷문으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또 다른 소문은 이 사건의 배경에 더 끔찍한 의혹이 있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데니스의 다른 반려견 한 마리를 안락사시켰고, 이에 충격을 받은 데니스가 남은 반려견이라도 구하기 위해 급하게 집을 찾았단 것입니다. 물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한때 가족이 될 뻔했던 사람들, 자신이 학대자라고 주장하는 남편의 부모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않으며 자신을 위협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 상황은 한국의 시청자분들이라면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극단적인 갈등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평생을 일해 마련한 자신의 공간에서조차 안식을 찾지 못하는 한 여성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합니다. 다음은 최근 미국 리얼리티쇼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더 벨리 재결합 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쇼는 특히 한 남성, 잭스 테일러의 행동을 통해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관계에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브리튼이라는 여성과 함께하며 4살 아들 크루즈를 둔 잭스는 쇼 내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하지만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일부러 싸움을 걸었다고 시인하며 가끔은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다가도 또 아닐 때도 있어서 라고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끊임없이 흔들어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래, 내가 당신을 탓하는 거 맞아. 당신 잘못이 아닌 거 알지만 난 당신을 탓하기로 선택했어. 이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상대방의 중요한 날, 예를 들어 생일이나 기념일, 크리스마스 같은 날을 일부러 망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잭스는 자신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브리트니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파괴하고 기쁨을 빼앗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지점은 아들 크루즈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잭스는 단 한 번도 우리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내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는 자기의 성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연장선이자 소유물로 여기는 특징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들이 자라면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죠. 이 모든 갈등의 배경에는 아들 크루즈가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브리트니는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의 진단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내 파트너가 곁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지만 많은 시청자들은 오히려 잭스가 없었기에 그녀가 더 강인하게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통계는 매우 높으며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가 아이 곁을 지킵니다. 결국 브리트니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나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도록 강요당했어. 당신이 나를 떠나게 만든 거야. 이 장면은 한 인간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들 크루즈의 진다는 브리트니가 이 지독한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과 아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선택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배신과 용서,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의 순환에 대한 것입니다. 베벌리힐스의 진짜 주부들이라는 쇼로 유명한 테디 멜렌캠프는 최근 피부암과 뇌종양으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투병 소식과 함께 과거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던 비밀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테디는 남편 에드윈과 세 자녀를 둔 상태에서 역시 가정이 있는 승마 코치와 불륜 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책임감 코치로 활동했던 그녀였기에 대중의 비난은 더욱 거셌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뷰에서 그녀는 더 깊은 상처를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리얼리티쇼에 출연하기로 결정한 직후 남편 에드윈이 그녀가 친구로 여겼던 한 여성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실을 알려준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의 외도 상대 여성이었고 그녀는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테디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막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게 된 테디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에게 매달렸고 결국 부부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쇼에 출연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들이 완벽한 부부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사실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어쩌면 나는 남편의 배신을 결코 용서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또 다른 잘못된 관계를 시작하게 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끔찍한 질병이 어쩌면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주었던 고통 때문에 하늘이 내리는 벌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고통을 안겨준 나의 행동이 결국 내가 다시 아프게 된 촉매제가 된 것은 아닐까요? 이 가슴 아픈 독백은 우리에게 한 인간이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와 삶의 아이러니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할리우드 리얼리티쇼는 때로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현실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사랑과 배신, 가족의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스타들의 삶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상처받고 실수하며 고통 속에서 성장하려 애쓰는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우리는 미국의 부유층들이 여름을 보내는 휴양지 햄튼스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햄튼스는 오랫동안 뉴욕의 상류층들이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는 고급스럽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서울의 부촌에 사는 사람들이 여름 별장이 있는 제주도나 양평 같은 곳으로 떠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서머하우스나 베벌리힐스의 진짜 주부들 같은 수많은 리얼리티 쇼들이 이곳에서 촬영되면서 햄튼스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조용했던 레스토랑과 해변은 이제 카메라와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햄튼스에서의 파티 사진이 넘쳐나고 평범한 사람들조차 이곳을 찾아 리얼리티 쇼 스타들의 삶을 흉내냅니다. 오랫동안 이곳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햄튼스는 예전 같지 않다며 불평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미디어가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몇몇 충격적인 스캔들의 현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프리 앱스타인의 섬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앱스타인의 사유지, 일명 소아성애자의 섬이 고급 럭셔리 리조트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6천만,
우리 돈으로 약 800억 원이 넘는 금액의 이 섬을 사들인 투자자는 이곳을 단 35개의 객실만을 갖춘 최고급 휴양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던 장소에서 사람들은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끔찍하다고 말하지만 앱스타인이 살아있을 당시에도 그의 범죄 사실이 알려진 후 열린 저녁 파티에는 수많은 유명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이곳의 어두운 과거를 잊고 아름다운 풍경만을 즐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인간의 망각과 자본의 힘에 대해 씁쓸한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은 캐런 리드 사건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남자친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한 블로거의 끈질긴 폭로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던 이 사건은 이제 할리우드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스턴 출신의 유명 배우 벤 애플렉이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영화나 드라마 제작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한 여성의 외로운 싸움이 이제 거대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킴 카다시안이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의 브랜드 스킴스에서 얼굴용 보정 속옷, 즉 페이스 마스크를 출시한 것입니다. 이 제품은 잠자는 동안 턱선을 날렵하게 만들어준다고 홍보하며 출시되자마자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V라인 열풍을 떠올리게 하는 이 제품에 대해 한 작가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잠자는 동안에도 당신의 무언가를 고쳐야 한다는 믿음 위에 세워졌다. 쉬는 순간조차 스스로를 교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킴 카다시안은 시대의 욕망을 정확히 읽어내는 사업가임이 틀림없지만 그녀의 성공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외모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의 막장 드라마를 능가하는 충격적인 스토리를 담은 넷플릭스 화제작 헌팅 와이브스의 줄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텍사스의 한 부유한 마을을 배경으로 4명의 여성들이 벌이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원치 않으시면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이야기는 마고라는 매력적인 여성이 이 마을로 이사오면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곧 이 지역의 여왕벌인 소피, 목사의 아내인 질리언, 그리고 보안관의 아내인 브리트니 스노우와 어울리게 됩니다. 이들은 낮에는 사냥을 즐기고 밤에는 술과 파티에 취해 살지만 그들의 관계는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이 그룹의 또 다른 멤버였던 애비라는 젊은 여성이 숲속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됩니다. 수사는 미궁에 빠지고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마고는 애비의 18살 남자친구 브래드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브리트니 스노우는 마고와 키스를 나누는 등 동성애적인 관계까지 맺습니다. 관계는 얽히고 설켜 누가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조차 파악하기 힘든 지경에 이릅니다. 딸을 잃은 애비의 어머니는 범인이 브래드 혹은 그의 어머니 질리언이라고 확신하고 사건을 들고 그들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질리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애비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다른 친구들은 질리언이 애비를 죽인 범인이라고 오해하고 결국 보안관의 아내인 한 친구가 공포에 질려 질리언마저 총으로 쏴 죽입니다. 순식간에 3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사건은 질리언이 모든 것을 저지른 것으로 종결되는 듯했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던 마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륜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 애비를 살해했고 자신의 남동생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로 인해 2명의 무고한 어머니가 추가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브리트니 스노우는 충격에 빠집니다. 마고의 남동생은 비밀을 지키라며 브리트니를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브리트니는 그를 차로 치어 절벽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결국 4명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한 채 이야기는 시즌 2를 예고하며 막을 내립니다. 이 드라마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끝이 없으며 하나의 거짓말이 얼마나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리얼리티쇼라는 프리즘을 통해 화려한 삼이면에 감춰진 인간 군상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과 배신, 성공과 좌절, 그리고 끝없는 욕망. 그들이 겪는 이야기는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탐구로 기결되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읽는 목소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은 성찰과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과 문화의 깊이를 탐색하는 시대를 읽는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짝이는 조명 뒤에 가려진 할리우드 리얼리티쇼의 세계로 들어가 그 속에서 비춰지는 현대인의 삶과 욕망, 그리고 관계의 민낯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저희의 작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려함 속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함께 맞춰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때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여배우였던 데니스 리차드의 악몽 같은 이혼 과정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간의 갈등을 넘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복잡하고도 기이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소문에 따르면 데니스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소유했던 집의 남편 에런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 3개월만 머물기로 했던 약속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한 어느 날, 데니스는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러 그 집을 찾아갑니다.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는 남편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그들은 데니스가 광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남편 에런은 아내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것을 우려해 뒷문으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또 다른 소문은 이 사건의 배경에 더 끔찍한 의혹이 있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데니스의 다른 반려견 한 마리를 안락사시켰고, 이에 충격을 받은 데니스가 남은 반려견이라도 구하기 위해 급하게 집을 찾았단 것입니다. 물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한때 가족이 될 뻔했던 사람들, 자신이 학대자라고 주장하는 남편의 부모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않으며 자신을 위협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 상황은 한국의 시청자분들이라면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극단적인 갈등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평생을 일해 마련한 자신의 공간에서조차 안식을 찾지 못하는 한 여성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합니다. 다음은 최근 미국 리얼리티쇼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더 벨리 재결합 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쇼는 특히 한 남성, 잭스 테일러의 행동을 통해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관계에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브리튼이라는 여성과 함께하며 4살 아들 크루즈를 둔 잭스는 쇼 내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하지만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일부러 싸움을 걸었다고 시인하며 가끔은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다가도 또 아닐 때도 있어서 라고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끊임없이 흔들어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래,
내가 당신을 탓하는 거 맞아. 당신 잘못이 아닌 거 알지만 난 당신을 탓하기로 선택했어. 이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상대방의 중요한 날, 예를 들어 생일이나 기념일, 크리스마스 같은 날을 일부러 망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잭슨은 자신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브리트니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파괴하고 기쁨을 빼앗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지점은 아들 크루즈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잭슨은 단 한 번도 우리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내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는 자기의 성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연장선이자 소유물로 여기는 특징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들이 자라면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죠. 이 모든 갈등의 배경에는 아들 크루즈가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브리트니는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의 진단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내 파트너가 곁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지만 많은 시청자들은 오히려 잭스가 없었기에 그녀가 더 강인하게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통계는 매우 높으며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가 아이 곁을 지킵니다. 결국 브리트니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나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도록 강요당했어. 당신이 나를 떠나게 만든 거야. 이 장면은 한 인간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들 크루즈의 진단은 브리트니가 이 지독한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과 아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선택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배신과 용서,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의 순환에 대한 것입니다. 베벌리힐스의 진짜 주부들이라는 쇼로 유명한 테디 멜렌캠프는 최근 피부암과 뇌종양으로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투병 소식과 함께 과거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던 비밀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테디는 남편 에드윈과 세 자녀를 둔 상태에서 역시 가정이 있는 승마 코치와 불륜 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책임감 코치로 활동했던 그녀였기에 대중의 비난은 더욱 거셌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뷰에서 그녀는 더 깊은 상처를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리얼리티쇼에 출연하기로 결정한 직후 남편 에드윈이 그녀가 친구로 여겼던 한 여성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실을 알려준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의 외도 상대 여성이었고 그녀는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테디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막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게 된 테디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에게 매달렸고 결국 부부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쇼에 출연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들이 완벽한 부부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사실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어쩌면 나는 남편의 배신을 결코 용서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또 다른 잘못된 관계를 시작하게 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끔찍한 질병이 어쩌면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주었던 고통 때문에 하늘이 내리는 벌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고통을 안겨준 나의 행동이 결국 내가 다시 아프게 된 촉매제가 된 것은 아닐까요? 이 가슴 아픈 독백은 우리에게 한 인간이 짊어진 죄책감의 무게와 삶의 아이러니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할리우드 리얼리티쇼는 때로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현실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사랑과 배신, 가족의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스타들의